반갑습니다. 공유창고의 창고입니다. 자, 오늘은 옆에 계신 게스트 한번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셔터 한번 올릴까요? 네. 셔터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박혜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사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교사가 됐는지 일단 알 수 있을까요? 사범대는 아니고요. 네. 비사범대생인데 행정학과를 나와가지고 교직이수를 해서 교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어릴 때 꿈이 원래부터 교사가 좀 있었나요? 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저한테 좋은 영향을 주신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를 하면서 네. 서울에 가야겠다. 서울 올라가야겠다. 서울 올라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학과를 지원을 했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교직이수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도전을 해서 임용고시까지 보게 된 케이스입니다. 교직이수 하려면 들어야 되는 이 전체 커리큘럼에서 추가로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학과 수업을 일부 들으면서 교육학 수업을 이제 부전공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직이수랑 행정학과는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데 힘드신 거나 그런 건 별로 없었나요? 일단은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행정학과 과목이랑 이제 일반사회 교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직이수를 하면 내가 교사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졸업을 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임용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여가지고 네네. 이제 졸업을 하면은 자격증이 취득이 되는 거죠. 구독, 좋아요. 좀 정확하게 딱 제 선생님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나요? 네, 일단 4학년쯤 돼서 내가 어디에 가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찰나에 그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고, 그때 이제 만났던 애들이랑 막 눈물바람을 하면서 이제 헤어질 때 선생님 가지 말라고. 막 바로 기숙사 근처에 있는 학교 갔거든요. 네, 5분 거리. 네. 근데 애들이 막 생이별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울고 막 이렇게 했던 그 기억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연락하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뻤고 일단은 그리고 교단에 서서 이렇게 수업을 착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제가 거울을 비추고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내가 멋있어. 멋있는데 이런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누구 앞에 섰을 때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되게 약간 전율이 느껴졌다.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연락해 얘들아. 임용 준비를 하러 갔잖아요. 네, 그렇죠. 총 얼마나 정도 걸렸죠?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졸업하고 2년간 노량진이라는 곳에서 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좀 울어도 될까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사실 많은 인고생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 인고생이 아니어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죠. 그 모든 분들이 암흑의 상황에서 공부를 하실지 그러니까 완전 불확실한 상태고 그렇죠. 내가 나를 계속 잡아야 돼서 오는 맛도 다 봐버렸는데 그럼요. 그걸 다 이제 끊어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요.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했는지 약간 마인드셋이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비사범대생이다 보니까 선배 중에 교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그러네.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사범대생들은 위에도 교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후배들도 있으니까 이게 네트워크 상으로 이 정보 환경 교환이 자체가. 잘 네. 되는데 저희는 아무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어려웠고, 사실 저는 노량진이 키웠다 라고 이제 말씀을 사교육이 키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정말 제로 베이스여서 제가 대학 때 배웠던 과목이 전혀 연관성이 없어가지고 무식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무식하게. 완전.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혼자 공부했던 1년보다는 노량진에서 사람들과 스터디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특히 이제 교사들은 가르치는 직업이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막 가르치면서도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프 그리면서 설명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2차 시험까지 연결이 많이 됐지 않나. 그러니까 임용이 처음에 시험 치면 수업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이 있어요. 결국 이거 쭉 다 잘하려면 일단 그런 능력도 좀 키우는 게 그렇죠. 중요하고. 미리미리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미리 갖추어야 되는데, 제가 초수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시험을 쳐놓고 시간이 조금 뜨는 와중에 면접 준비를 막 해요. 네. 그때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백지장이 뭔지 알 것 같아.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연습들이 되니까 2차 준비까지도 좀 자연스럽게 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는 영역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죠. 공부만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이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위해서는 그런 준비가 스터디 같은 것들을 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시도교육청별로 뽑는 인원수가 있는데 1등부터 예를 들면 몇 등까지 합격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상대평가죠. 그러면
점수가 나온 상태에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지원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나요? 제가 시도교육청을 정하고 네. 어디 지역을 갈 거다라는 것을 한 군데만 정할 수 있어요. 하나만. 정하고 시험은 거기서 치고 커트라인이 혹시나 나보다 내 합격 점수보다 딴 지역이 낮다고 하더라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런 데를 가면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석도 좀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진행했는지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변수가 많고 근데 운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초수 때는 경기도 교육청을 썼었고 두 번째는 충청북도 교육청을 썼었는데 수도권에 있고 싶었으나 제가 첫 시험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충북 쪽에 묘한 기운이 있다라고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어머니가 어디선가 듣고 오셔가지고 너무 간절했어요. 교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고 좀 높은 성적으로 붙어서 그리고 지금은 청주 충청북도 청주라는 지역에서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근에 코로나가 오면서 네. 수업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한 고충은 좀 없었나요? 일단 아이패드를 사느라고 많이 네. 빈곤해졌고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쌍방향을 해야 되는데 칠판처럼 이제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런 건 따로 지원이 되는 건 없고 학교에서 이제 사준다고 하지만 사실 그러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노트북을 보급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그 전에 사비로 사고 이제 그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직접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 그리고 학습지 같은 것들도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그것을 영상을 집중력 있게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서 뭐 영상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약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갑자기 너무 바뀌어버리니까 구독! 좋아요! 직업에 대한 장단점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고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다? 가장 큰 행복은 저라는 사람을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좋아해주고 이제 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인기를 받고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막 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을 좀 좋아해주고 우리 선생님 하면서 사랑을 아이들과 많이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제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학교생활 좀 힘들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랑 사랑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 자기는 부장님이랑 사랑을 주고받는 일은 없다. 직장 내에서 이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큰 행운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성을 많이 했죠. 그리고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은 아닌데 에너지가 높은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빼앗겨서 이제 퇴근을 하면 이제 거의 녹초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이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처럼 따라와주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 때 좀 안타깝거나 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죠. 순수 궁금증이니까 스승의 날이 되면 기대를 좀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이미 생각을 해요. 아 스승의 날 애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척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 놀란 척, 감동받은 척 막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리액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생님이 막 감동받고 얘들아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예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또 이제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리액션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기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죠.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걸 준비해주는 과정이 되게 고맙긴 하죠. 그죠. 교사를 하시면서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대학원은 어떻게 가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좀 너무 가볍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졸업을 하고 교사가 되니까 대학 그 캠퍼스의 시절이 좀 사실 그리웠어요. 그립죠. 그래서 진짜. 대학 생활 그 좀 즐기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비사범대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회 교육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 제가 지원을 해서 가게 됐는데 근데 저가 특수한 케이스는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그런 경우가 덜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할 때도 결국 공부해서 시험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고 시도교육청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파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시험을 쳐서 응시를 해서 몇 명의 교사를 뽑아서 대학원으로 공부를 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용한다면 자기의 돈이 들지 않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받는 시스템을 네.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는 잠시 쉬고 가는 건가요? 출근하지 않고요. 아니, 가서. 대학원에 파견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매진을 하고 선발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월급이 다 나오지는 않고 일정 부분은 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제 돈을 열심히 내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 교사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보시다가 선생님을 꿈꾸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혹시 한 3분 정도에 대해서 멘토링 정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제가 정보가 너무 없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네. 저쪽 보시고. 네. 네. 노땡땡이라는 곳에서 뭐라는지 몰라요? 네네. 내가 얘기하겠지. 상관없나요? 다음?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아이패드 말해도 되나요?